자, 추징의 방법 볼게요. 자, 이쪽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적 추징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징벌적 추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추징의 방법은 이 개별 추징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리고 징벌 추징은 어디까지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인데요. 자, 일단 개별 추징을 먼저 볼게요. 자, 공동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이 개별 추징이 원칙입니다. 개별액을 알 수 없다고 하면 평등 분할액을 추징하면 됩니다. 따라서 추징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노트 펴봅니다. 노트 89페이지. 자, 업주가 있어요. 업주 갑이 있어요. 모 지구대에 왔어요. 와서 거기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4명이 있는데 A, B, C, D 4명이 있는데 이 4명에게 1억을 던져주고 가요. 좀 잘 좀 봐달래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이 받았겠죠. 계급이 높은 사람이 받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받은 돈 1억을 나눠 가졌어요. 나눠 가졌습니다. 어떻게 나눠 가졌습니까? 계급에 따라서 A 경감은 5천을 받고 B 경위는 3천을 받고 그 다음에 C 경사는 1천을 받고 경장도 1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1억 됩니까? 1억 되죠. 그래서 자, A가 5천, B가 3천, C, D가 1천, 1천. 받은 액수가 정확히 정해져 있죠. 그쵸? 분명히 알 수 있죠. 개별액을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적발되었다면 개별 추징이 원칙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먹은 것만큼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범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 내가 먹은 것만 토해내겠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보시고. 근데 개별액을 알 수 없다면 어떡할 거지? 개별액을 알 수 없다. 5천, 3천, 1천, 1천 이걸 알 수가 없다면요. 그때는 머릿수대로 나누면 됩니다. 1억 나누기 4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등 분할 액수를 추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형법, 변호사법 등등에서 이 개별적 추징을 취하고 있는데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교재 와볼게요. 교재를 와서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검은색으로 할게요. 형법, 변호사법, 정자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자법, 공무원 범죄,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 그쵸? 이 법률을 꼭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에 열거되는 법률들은 개별 추징이 원칙이고 개별액을 알 수 없을 때 평등 분할 추징이다. 내가 먹은 것만 토해내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개별 추징이니까 빨간색 들어볼게요. 1번에서 뇌물 나와 있죠? 형법에 뇌물죄 조항이 있잖아요. 2번도 뇌물이고요. 3번에 도박개장죄 형법에 나와 있죠? 도박이 뭐예요? 사행행위잖아요. 사행행위요. 사행행위. 그쵸? 그래서 1번, 2번은 뇌물이니까 묶어보시고 3, 4번은 사행행위 도박이니까 묶어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을 가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변호사법 나와 있네요. 6번도 변호사법 나와 있고요. 그쵸? 두 가지 묶어보시고 검은색으로 묶어보시고 검은색입니다. 묶어보시고 변호사법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공무원이 취급한 사건 나와 있네요. 공무원 동그라미 쳐보시고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1번 검은색 뜨시고 자,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받았다 했을 때 개별적 밑줄짝, 평등 밑줄짝 그쵸? 뇌물을 받았다 했을 때 개별적 밑줄짝, 평등 밑줄짝 됐죠? 외우셔요. 자, 그 다음 도박개장죄 나와 있죠? 도박개장죄 여기 또 마찬가지 마지줄에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가 없다. 왜요? 여기 범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만 토해낸다. 내가 먹은 것이 없으면 토해낼 일이 없죠. 그 얘기입니다. 사행행위도 마찬가지로 개별적 평등이고요. 변호사법, 공무원이 취급한 사건도 개별적이다. 그쵸? 변호사법 위반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 내가 먹은 것만 토해낸다. 그런 뜻이죠. 다음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죠. 공무원 나와 있는 거. 밑에도 공무원 범죄니까 공무원 나와 있죠. 그쵸? 이런 것은 전부 다
개별 추징 원칙이고 개별액을 알 수 없을 때 평등이다. 밑에도 개별적이다. 그쵸? 그 다음 자 성매매네요. 성매매 알선. 성매매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적 평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세요. 자, 됐죠? 자 그럼 징벌적이 뭔가? 징벌적 공범자가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할지라도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먹은 것만 토해내고 내가 먹지 않았다면 토해낼 것이 없다. 그쵸? 근데 밑에 것은 내가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할지라도 모두에 대해서 전부를 토해낸다. 그쵸? 전부를 토해낸다. 그걸 공동연대 추징이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노트갑니다. 자, ABCD가 있습니다. 이 ABCD 4명은 공범인데요. 네 놈들은 전부 다 마약 판매책입니다. 마약 판매책. 마약을 갖고 있어요. 자, 갑이라는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매수자가 이놈들을 만났죠. 만나서 1억을 줍니다. 1억을 주면서 마약을 사와요. 그래서 ABCD가 마약을 팔았습니다. 자, 걸렸습니다. 체포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놈들 중에서 자 ABCD가 1억을 받았다 했잖아요. 나눠 가졌습니다. 나눠 가졌는데 A는 5천 먹었고 B는 3천 먹었고 C는 1천 먹었고 D도 1천 먹었습니다. 위에 있는 경찰관들과 똑같이 먹었습니다. 5천, 3천, 1,000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A가 5천 먹었잖아요. 근데 이 5천 먹은 것을 다 유흥비로 탕진하고 없어요. 다 쓰고 없어요. 그 빵원 남았습니다. C도 1천만 원 먹었는데 다 쓰고 없어요. 빵원 됐습니다. 근데 B는 3천, D는 1천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경찰에 전부 다 붙잡혔습니다. 그랬을 때 재판받는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이니까 이거를 토해내야 되는데 추징당해야 되는데 이 추징 자체가 징벌적 추징이다. 징벌적 추징. 그래서 지금 B는 3천, D는 1,0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 A하고 C가 거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빵원입니다. 빵원. 그랬을 때 그러면 B는 3천만 내면 되고 D는 1,000만 내면 끝입니까? 이 사람들의 벌은 범죄 수익금이 총 얼마입니까? 1억 아니겠습니까? 그쵸? 1억이기 때문에 공동연대 책임을 져서 어쨌든 1억을 토해내야 돼요. 이 전원의 4명에 대해서 쥐어짜서라도 돈을 빌려오든 훔쳐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쥐어짜서라도 너네가 1억을 벌었냐? 그럼 1억을 토해내. 전원에 대해서 전부 추징을 명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징벌적 추징. 추징 자체를 하나의 징벌로 때리는 것입니다.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와보세요. 공범자가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놈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공범자 모두에 대해서 번 돈 전부를 추징한다. 공동연대 추징. 자, 이 법률을 외우셔야 됩니다. 관세법, 마약, 외국환 관리법, 밀항,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특경법상에서 재산 국외 도피. 가만히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전부 다 물 건너오고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 타거나 배 타고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관세, 마약, 외국, 밀항, 향정신성 의약품.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국가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마약 만드는 공장 있나요? 전부 다 홍콩에서 오거나 중국에서 오거나 뭐 다른 나라에서 물 건너오는 것들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마약 모르겠어요. 경찰들이 뭐 실제로 단속하는 데가 뭐 그건 있네. 그 뭐지? 무슨 약초 재배하는 거. 그쵸? 약초 재배하는 것은 검거하는 건 제가 본 적 있어요. TV에서.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공장에서 약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런 찍어내는 공장을 하는 것은 보통 해외에서 건너오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징벌적 추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거 약간 성격이 들리죠? 형법, 변호사법, 정자법, 공무원 범죄, 범죄 수익, 은닉 이런 것을 하고 밑에 관세, 마약, 외국, 밀항 이런 것들 약간 성격이 다른데 이런 것은 징벌적 추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시험 엄청 잘 나와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파란 펜 들어볼게요. 자, 징벌적 추징은 세무 쳐볼게요. 파란색으로. 관세법 나왔네요. 세무. 관세법 세무. 미랑 세무. 그 밑에 외국한 세무. 밑에 향정신성 의약품 세무. 쳤죠? 자, 올라가 보시면 검은 펜 들어보세요. 관세법상의 몰수 추징은 그 밑에 전부 밑줄짝. 관세법상의 추징은 마지막에 전액 밑줄짝, 전원 밑줄짝. 미랑 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여러 사람이 공모에 쭉 나와 있는데 전원 밑줄짝, 전부 밑줄짝. 외국환 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전원 밑줄짝, 전부 밑줄짝. 그 다음 읽어볼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일부라도 납부되지 않았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각자 쥐어짠다. 아시겠습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나와있죠? 밑에 그 범행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할지라도 쥐어짠다. 아시겠습니까? 쥐어짠다. 너가 먹든 먹은 것이 없든 쥐어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징벌적 추징. 자, 요 6번, 5번에 2번도 좀 봐두셔야 돼요. 5번에 2번. 5번에 2번도 잘 나와요. 희로뽕을 수술을 했어요. 그 중에 일부를 투약을 했네요. 자, 그러면 자 무슨 얘기냐? 자, 내가 봉투에 1g짜리 그럼 양이 엄청난데 희로뽕을 어떻게 했어요? 수술을 했어요. 1g을 수술을 했어요. 1g을 샀다고요. 샀는데 그 중에 요만큼을 어떻게 했어요? 요만큼을 투약을 했어요. 일부를 투약을 했어요. 투약한 그램수가 0.001g이었어요.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수수한 희로뽕의 가액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추수에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수수가 얼만데요? 1g이잖아요, 1g. 1g에 해당하는 희로뽕의 가액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쵸? 이 1g을 내가 얼마 주고 샀다면, 이거를 1억 주고 샀다면, 수수를 1억 주고 사왔다면, 이 수수한 희로뽕의 가액, 얼마? 1억. 1억에 대해서만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정할 수 있어요? 추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왜요? 아니, 투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 100만원이다. 100만원. 그러면 1억 추징하고 100만원 또 추징합니까? 그럼 1억 100만원 추징합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투약이라고 하는 것은 수수한 부분에 한 점을 찍어서 투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투약한 부분까지 추징을 해버리게 되면 이중추징이 돼버립니다. 이중추징. 그래서 이중추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설령 투약한 부분이 100만원어치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별도로 추징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수수한 부분에 한해서 1억이라면 그 1억에 대해서만큼 뭐한다? 추징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왜 별도 추징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중 추징 되기 때문에 그렇다. 됐죠? 자,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 6번 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로뽕 2g을 매수했죠. 그 중에 0.18g을 6회에 걸쳐서 투약을 했대요. 그랬을 때 빨간색으로 요 매수한 부분에 한해서만 추징할 수 있을 뿐이지 여기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별도로 추징을 할 필요가 없다. 왜요? 이중 추징이 되는 거니까. 자, 다음. 자, 앞에서 관세법, 미랑, 외국한, 향정신성 의약품 다 세모쳤죠? 여기 와서 마약류, 마약세모, 밑에 마약류 세모, 9번에 마약류 세모, 그 다음 10번에서 특경가법이죠. 특경가법에서 재산 국외도피 세모 전부 다 뭐라고요? 징벌적 추징이라고요. 검은색으로 전부 밑줄짝. 그쵸? 6번에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할지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해야 된다.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쥐어짜서
추징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액 밑줄자 9번 똑같죠?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할지라도 추징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에 전부 밑줄자 똑같잖아요. 그리고 9번에 2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형법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형사법에서도 잘 나오죠?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할 때 출제 엄청 잘 됩니다.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하면 틀려요. 그리고 마지막 10번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할지라도 전부를 쥐어짠다. 아시겠죠? 전부 다 징벌적 추징. 됐습니까? 자, 다음 마지막으로 형의 경중을 볼게요. 형의 경중은 41조 순서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이 41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밑에 나와 있죠. 밑에 우리가 형벌의 종류 9개 보았죠. 사형, 징역, 금고, 상실, 정지, 마지막에 벌구, 과몰 이랬죠. 이 순서대로 형의 경중을 정한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단 앞에 끊고 그 다음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2항 3항 나와 있는데 역대 지금까지 시험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1항 본문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벌의 종류 도표도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